우리가 오늘 뭘 할 거냐면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처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우리 직선 1차 함수 배웠을 때 그때 2학년 때도 뭐 이런 걸 한 번쯤 봤을 수 있겠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직선의 종류가 몇 개야? 직선의 종류는 두 개예요. 1차 함수랑 좌표축에 수직인 그런 직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거를 전부 다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무슨 형이야? 일반형이에요, 일반형.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반형으로 공부를 하면 뭐 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두 개를 좀 나눠서 가보도록 할게요. 요런 형태, 즉 1차 함수의 형태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1차 함수의 형태라는 거는 이 A가 의미하는 게 뭐야? 기울기, B가 의미하는 게 Y 절편이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직선 두 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직선 두 개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봤을 때 위치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냐면 크게 보면 만나는 것과 안 만나는 게 있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만난다를 먼저 쓸까? 근데 만난다가 좀 많은데 만난다. 자, 만난다를 좀 쪼개볼게요. 만난다라는 거는 이제 완전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일치. 같은 직선일 수가 있다. 왜냐면 여기 두 직선이 서로 다른 건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일치할 수가 있고 일치하지 않으면서 만나려면은 한 점에서 만나요. 한 점. 근데 그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서 조금 특별한 애가 이제 수직으로 만나는 게 있어. 수직으로 만나는 게. 그 다음에 안 만난다가 있어요. 만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렇게 좀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 안 만나는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평행하다라고 합니다. 그 두 직선이 서로 안 만난다? 그럼 무조건 평행하다와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하면 뭐가 같은 거예요? 기울기가 같다라고 배운 적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두 직선을 일단 뭐라고 둘 거냐면 y는 ax 플러스 b하고 y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a 프라임이라고 했거든.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을 놓고 볼 겁니다. 오케이. 그럼 두 개가 완전히 일치하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면 두 개가 완전히 일치하려면 그냥 뭐 똑같이 생기면은 되지 않겠어? 네. 그죠?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으면 돼요. 그래서 a랑 뭐가 같고 a 프라임이랑 같고 그 다음 b랑 뭐랑 같고 b 프라임이랑 같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평행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기울기는 같다라는 거야. 근데 뭐가 다른 거야? y절편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기울기가 같으니까 일단 평행인데 y절편이 같아 버리면 y축과 만나는 점이 똑같다라는 거니까 그 두 개가 같은 거고, 근데 y절편과 다르다라는 거는 이제 두 놈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이번에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기울기가 같은 건 여기 두 개 있지. 기울기가 같으면 무조건 일치 아니면 평행이거든요. 그럼 기울기가 다르면 일치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으니까 무조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뭐만 다르면 되냐면 y절편과 상관없이 기울기만 다르면 돼요. 오케이. 자, 다음 만약에 두 직선이 수직이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알고 있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배운 적 있어 없어? 없구나. 알려줄게. 야, 그럼 이건 조금 이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 수직이다 하면은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한번 쉽게 증명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봐. 자, 원점을 지나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한다라고 보면 일사분면에서 좀 먼저 그릴게요. 이렇게 있어. 이게 y는 mx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그럼 여기에 수직인 직선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지요? 네. 여기 수직으로 이렇게 대충 요런 느낌으로 수직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나는 이 놈의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의 x라고 한번 놔볼게요. 괜찮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x축에 수직으로 선을 하나 싹 그어볼게요. 근데 여기를 내가 1인 점을 하나 그어볼게요. 1. 뭐 2로 하든 뭐 상관없는데 1로 할게요. 계산이 좀 편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 1이니까 대입을 y좌표가 얼마야? m. 대입하니까 y좌표 얼마야? m 프라임 이렇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했냐?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있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한번 이용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하면 이 길이 뭐라는 거야? 이 길이의 제곱과 이 길이의 제곱을 더하면 이 길이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피타고라스 써보면 일단 요 흰색 길이는 얼마가 되겠냐면 1 플러스 m 제곱에 루트를 씌우는데 제곱할 거니까 이대로 둘게. 자, 다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 녹색은 제곱하면 1 플러스 m 프라임의 제곱이 되는 거야. 자, 다음 이 분홍색 길이는 그냥 m 빼기 m 프라임 맞아? 그죠? 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 1 더하기 아니지. m에서 m 프라임 빼는 건데 절대값. 그쵸, 절대값을 붙여야죠. 근데 여기에 제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곱을 하면 사실상 절대값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네 둘이 더한 게 너다. 이렇게 풀어보면 둘이 더해요. 그럼 m제곱에 플러스 m 프라임의 제곱에 플러스 2는 제곱 m제곱 플러스 m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m의 m 프라임 이렇게 되겠지? 예. 그럼 여기랑 여기랑 사라집니까? 네. 예,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m 프라임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오케이. 네. 이 증명 과정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아니다. 몰라도 된다라고 내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수직일 때는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자, 내가 뭐의 곱이라고 했어? 기울기의 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수직이다 해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두 직선에 둘 다 뭐가 존재해야 돼? 기울기가 존재해야 될 때. 오케이. 근데 우리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직선도 있죠? 네. 그럼 기울기가 존재할 때는 이걸로 가는 거고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가면 되겠죠. 이해되겠어? 그거를 공부를 할 건데. 그럼 당연히 수직은 기울기가 두 개가 서로 같을 수 없죠. 왜냐면 같은 거라고 하면 둘이 같다고 하면 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없잖아요. 그런 거 실수 중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어떻게 볼 거냐면 일반형으로 볼 거예요. 일반형. 자,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하고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제 일반형에서 우리가 볼 건데 똑같이 갈 거예요. 일치는 뭐가 같아야 돼?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나 보세요. 일단 기울기가 얼마냐면 요거를 우리가 y는 꼴로 바꿔버리잖아. y는 마이너스 맞죠? 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그럼 여기는 쉽지 않아. y는 y 프라임은 마이너스 뭐라는 거야? y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의 x 빼기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럼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b분의 a는 뭐랑 같다?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랑 같다. 그럼 결국에 이게 a랑 a 프라임이 같다는 게 아니죠? 네. 그죠? 일단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요런 식으로는 일단 확인이 가능해. 맞죠? 네. 여기까지. 그 다음 뭐도 같아야 돼? y 절표. 그럼 너네 둘이 같아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b분의 c는 뭐랑 같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이랑 같다. 근데 나는 이거를 두 개를 뭔가 한 번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너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 돼 안 돼? 되지? 오 마이 갓. 이게 안 된다고? 자리 바꾸는 돼 안 돼? 돼요.
알겠어요? 네. 분수가 둘이 같을 때 분모하고 분자를 자리 바꿀 수 있다고. 서로 상대방끼리.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양변에 a 프라임 분의 b를 곱하면 되겠죠. 네. 그럼 어떻게 돼? 요렇게 사라지면서 b 프라임 분의 b인데 그건 이게 이렇게 또 넘어간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약분하니까 a 프라임 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래 둘이 자리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a 프라임 분의 a는 b 프라임 분의 b는 c 프라임 분의 c 이렇게 나오게 돼요. 오케이. 이게 바로 일치하는 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해되겠니? 네. 이제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한 점에서 만난다는, 그러니까 일치하고 평행에서 평행도 해봐. 평행은 어떻게 돼? 일단 기울기가 같죠. 그러니까 A하고 B까지는 똑같은데 Y절편이 다르니까 C에서 달라지면 A가 바로 평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네. 예. 조금 더 쉽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대 B 대 C는 이제 A 프라임 대 B 프라임 대 C 프라임이다. 이거는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그렇게는 못 써요. 네. 알겠죠? 자,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어떻게 되냐면요. 기울기만 다르면 되는 거니까 A 프라임 분의 A가 B 프라임 분의 B와 다르다. 이게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이거는 이제 한 점. 그것 중에서 우리가 A 프라임과 B 프라임을 더해서 얼마가 되면 그거 얼마라고 돼 있어? 이거는 노란색으로 해줄게. 자, 수직인 경우 기울기의 곱이 얼마면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해야 되지. 기울기가 요거, 기울기 요거니까 둘이 곱해보면은 A 프라임 나누기 B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고 양변을 이렇게 곱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넘어갔을 때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이 얼마다? 0이다라는 결론이 수직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네. 쌤, 왜 이건 이렇게 써요? 왜 이건 이렇게 쓰고 왜 이건 이렇게 써요? 사실 뭐 딱히 이유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편하게 나타내려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뭐 하나만 살짝 알려주자면 수직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거 다 똑같은데 우리가 특수한 상황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직선 뭐예요? x는 a, A.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직선 y는 b, 뭐 이런 직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직선도 서로 뭐야? 수직이죠? 항상 수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직선이 서로 이제 수직을 한다, 수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경우야? 기울기의 곱이 얼마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두 직선이 요따구로 생겼거나. 오케이. 접해축의 수직인 두 직선이거나. 이해되겠어? 네. 마찬가지야. 평행도 뭐야? 평행도 뭐야? 평행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다. 또는 뭐예요? x축의 수직이다, y축의 수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왜? 얘네들은 기울기가 없거나 특별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세 직선의 위치 관계로 가도록 할게요. 두 직선 했으니까 이번엔 세 직선이에요. 세 직선. 직선 하나가 추가됐어요. 야, 직선 세 개가 있을 때 그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대표적으로 삼각형을 많이 떠올리긴 해요. 직선 세 개면. 그렇지 않니?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이제 세 직선이 전부 다 일치할 수도 있죠, 당연히. 네. 뭐 일치 이런 거 나오겠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보면 돼. 봐봐.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여기에 직선 하나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네. 두 직선에서 나머지 하나가 추가되는 건데 만약에 두 직선이 이렇게 일치한다라고 해봐. 두 직선이 일치해요. 그럼 여기에서 새로운 직선이 추가될 때 그 새로운 직선도 일치로 될 수가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고 수직으로 만날 수가 있고 평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두 직선이 일치하니까 이거는 그냥 한 직선으로 내가 봐도 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한 놈이 일단 두 직선과 동시에 일치는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일치한다라는 거는 이미 여기에서 한번 해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거 빼고 이 특별한 점이 있어요. 교점. 그래서 우리가 한 점에서 세 직선이 모두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평행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어떻게 평행하냐면 두 직선 중에 아무거나 이렇게 평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겠니?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은 뭐냐면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오케이. 그래서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봐봐. 한 점에서 다 만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두 직선의 뭐를 교점을 나머지 한 해가 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겠나? 네. 그 다음 평행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일단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두 직선이 평행하면서 하나가 기울기가 달라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평행이다 하는 거는 두 직선이 기울기가 같다. 근데 두 직선만이 되겠죠. 두 직선만 기울기가 같다. 그럼 이제 평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y좌편도 봐야 되는데 일단 좀 보통 평행이라고 하면 y좌편 다르다라는 거는 인지하니까 알겠죠? 네. 자, 삼각형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삼각형이라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두 직선의 교점은 지나지 않고 기울기도 다르다. 기울기가 다 다르다. 교점을 지나지 않는다. 자, 남은 거 하나 뭐 있냐면 두 직선이 평행할 때. 나머지 다 필요 없고 평행밖에 없다.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그쵸. 세 직선의 기울기가 모두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걸 살짝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영역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게 돼요. 영역. 좌표 평면은 하나의 큰 도화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도화지라는 말 오랜만에 들어봐요. 큰 도화지예요. 직선은 끝이 없지. 네. 그럼 도화지를 예를 들어 직선 하나로 그어버리면 몇 개의 영역으로 나뉩니까? 두 개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역은 일단 기본적으로 선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직선. 그럼 어떤 영역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직선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해보자. 네. 그럼 여기서 내가 직선 하나를 더 그어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몇 개의 영역이 되겠어? 직선 하나를 더 그어. 그럼 몇 개의 영역이 되겠어? 두 개에서 세 개에서 네 개까지 가능합니다. 두 개는 어떤 경우? 일치하는 경우. 세 개는 어떤 경우? 평행하는 경우. 평행. 네 개는 어떤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오케이? 네. 이게 바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영역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일치는 몇 개? 두 개.
한 점 몇 개? 4개. 수직도 4개. 평행은 3개. 3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럼 세 직선도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상황을 나눠보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 교점이 있다라 여기서만 볼 거야. 여기 좀 특별하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영역이 몇 개야? 4개. 4개지? 지금인 4개인데 여기에서 내가 직선 하나를 더 그어요. 그럼 영역이 몇 개가 나올까라는 거예요. 자, 봐봐. 1, 2, 3, 4의 영역이 있고 어떤 영역 자체를 선이 지나면 그 영역이 2개로 쪼개지는 거잖아. 그지? 그럼 직선이 이 4개의 영역 중에서 최대한 많이 지나가면 영역이 최대한 많이 나오겠죠. 네. 그럼 어떻게 지나야 되냐면 이 영역 4개 중에 총 최대 몇 개 지날 수 있어? 3개를 지날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럼 영역이 2, 3, 4 영역을 다 지났죠. 그럼 영역이 총 몇 개 추가되는 거야? 3개 추가되는 거예요. 3개. 1하고 3은 동시에 지나기가 어려워요. 1, 2, 3, 4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영역이 몇 개가 돼버리는 거야? 7개가 되는 거예요. 7개. 그럼 최대 7개거든? 그럼 이거보다는 작게 어떻게 하죠? 이거보다는 좀 작게. 평행. 오케이. 평행 이렇게 그어요. 그럼 영역을 2개 지나죠. 오케이? 그러니까 2개의 영역이 추가되는 거거든? 그럼 6개가 가능해. 근데 이렇게 평행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어요? 한 점에서 이 교점을 지나는 거죠. 그래도 2개의 영역을 지나기 때문에 얘는 그쵸. 6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의 영역만 지날 수가 있나? 한 개의 영역만 지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거 사실 내가 이렇게만 그었지만 직선이기 때문에 계속 퍼지거든. 오케이? 한 가지 영역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 직선을 내가 그어서 나올 수 있는 영역의 개수는 이제 6, 6, 7, 6개 아니면 7개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당연히 일치하는 상황은 없어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영역 아까 2 직선일 때도 일치하는 상황을 제외하면 최대 몇 개? 3개, 4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알겠니? 네. 이거 안 했네. 이거 요거 평행을 안 했네요.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하면 영역이 몇 개 가능해? 4개 가능해요. 이것도 체크해. 그럼 여기 4개 가능하네요. 4, 6, 7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일치만 빼고 보자. 넘어갑시다.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볼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정점이라는 건 뭐냐? 고정된 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점을 잡아요.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 그죠? 점 하나 말해봐. 몇 콤마 몇 이렇게 얘기해. 2,4. 오케이. 그럼 내가 정점을 갖다가 2,4라고 만들어 놓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 건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A에 x 빼기 2 플러스 B에 y 빼기 4 플러스 는 0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일단 이거 직선이에요. 맞죠? 일단 이거 직선인데 어때? 딱 봤을 때 2,4를 항상 지납니까? x에다 2 넣어봐. 그럼 y 뭐 나와? 0. 나이스. 4 나오지? 4. 그럼 이 직선은요 항상 2,4를 지나요. 근데 a하고 b는 정해져 있지 않지? 그러니까 a, b, d, c는 내가 아무거나 막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럼 그때마다 직선 다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2,4를 지나는 직선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x에서 2를 빼고 y에서 4를 빼면 돼요. 이해되겠어요? 정점은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봐봐. 요거를 자 A하고 B는 어때요? 바뀔 수 있죠. 네. 근데 그 A하고 B가 얼마가 되던 간에 N은 항상 2,4를 지나죠. 그래서 내가 이걸 뭐라고 쓸 거냐면 초록색으로 쓸까? A, B의 값에 그치 관계없이 항상 누구를 2,4를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내가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딱 보자마자 뭐 생각나지 않아? 뭔가 값의 관계죠. 그죠? 항등식이 생각나죠. 누구에 관한? A, B에 관한. 그럼 A, B에 관한 항등식 어떻게? A로 묶고 B로 묶어. 그럼 둘 다 뭐가 되면? 0이 되면 되는 거잖아.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요 정점을 찾을 때 미지수가 들어있는 모든 직선은 다 정점이 있어요. 이해되겠어요? 이런 거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 뭐 있을 텐데. 자, 이 조금 복잡한데요. x 플러스 k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x 플러스 k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0이다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럼 이 직선은 우리가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누구 때문이지? k 때문이야. 아씨, k가 문제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냐라고 하냐면 일단 미지수가 k잖아요. 그러면 k 값에 뭐라고?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결과고 k의 값에 관계없이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정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알겠어? 그럼 이 직선을 내가 그릴 수는 없지만 이 직선이 항상 어떠한 점을 지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k로 묶어버리면 되지? k로 묶으면 어떻게 돼? y 빼기 1에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얼마다? 0이다. 그럼 y가 얼마고? 1이고 x가 얼마? 3. 즉 k가 뭐가 나오든 간에 얘는 항상 3, 얼마를? 1을 지나는 직선인 거죠. 그럼 얘가 바로 정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그죠? 일단 정점을 지나는 직선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실제 나오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문제를 풀 때 직선을 뭔가 표현을 하고 싶잖아요. 그 직선을 표현할 때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또 나타낼 수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 많이 쓰는 거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일단 결과적으로 이 자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두 직선을 뭐라고 할 거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 다음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고 했을 때 이 두 직선이 오로지 유일하게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가정하고 그 한 점을 내가 뭐라고 둘 거냐면 뭐라고 둘까? P, Q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러면 이 P, Q를 이 직선이 지나니까 우린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죠? 그러면 항상 AP 플러스 BQ 플러스 C가 얼마야? 얘는 항상 0이야, 그지? 마찬가지. 여기에다가도 대입하면 A 프라임 P 플러스 B 프라임 Q 플러스 C 프라임은 항상 얼마야? 0이야. 그럼 내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개를 갖다가 더해도 뭐예요? 0이죠. 빼도 뭐예요?
0이죠. 그래서 내가 임의로 여기에 K를 곱해요. 그래도 0이죠. 그죠? K 곱했고 여기에다 뭐 곱할까? A, H, I, J, K, L. L을 곱해요. 그래도 0이죠. 그럼 나는 일반적으로 이제 K에다가 AP 플러스 BQ 플러스 C 플러스 L에다가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Q 플러스 C 프라임 은 0이다 라는 뭐 한 거야? 아무튼 이게 항상 성립하죠. 왜냐면 K 곱해도 0이고 L 곱해도 0이지만 이제 둘이 더해도 0 나오죠. 그러니까 이 자식은 우리가 PQ 대신에 다시 뭘 집어넣어주면 X하고 Y를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이 자식 직선이에요 아니에요? 저요. 아니야. 몰라. 몰라요. 왜 몰라? 왜 모르지? 몰라요. 그치? 왜냐면 1차가 어쨌든 살아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네. 여기 했는데 갑자기 XY가 싹 사라져 버릴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런 경우만 이제 좀 빼주고 그걸 제외하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항상 이 자식은 누구를 지난다라고 할 수 있어? P, Q를 지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P, Q를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그럼 이 직선 위에 P, Q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쓰면은 뭔가 미지수가 좀 많아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양변을 K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 요 자식도 뭔가 좀 복잡하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를 이제 K라고 두는 거지. K라고 두고 이렇게 둘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네. 단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무수히 많지. 결국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죠. 근데 쌤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즉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내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아니에요. 이해되겠어요? 이 P, Q를 지나는 모든 직선을 다 이러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일단 대표적으로 누굴 표현 못하지? 요 자식 표현 못해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 놈을 이제 직선 L이라고 두고 여기를 L'이라고 둬요. 그럼 직선 L에다가 L'에 K배를 한 거를 백날 더해봐야 L'이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야, 씨, 당연한 거 아니야? 너네 둘이 더해가지고 너 나올 수 있어? 절대 없다고. 절대로 없어요. 알겠어요? 이 두 직선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 한 점에서 만난다 했잖아. 그러니까 절대 없다고. 알겠어? 그럼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KL로 두면. 이해되겠니? 네.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쉽게 얘기하면 한 직선하고 나머지 직선이 있을 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두 직선을 더해버리면 돼요. 근데 그냥 더하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한쪽에다가 K를 곱하고 더해버리면 돼요. 이해되겠어요?